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시설에서 7년 8개월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탈시설을 할 경우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이제 본인이 느낀 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시설에서는 이제 어떤 단체 생활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에 제약이 많은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몇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뭐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뭐 이거는 뭐 차치하고더라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와서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인데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곳은 시설이 아니고 지역 사회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룹홈과 자립홈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탈시설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탈시설을 이야기하려면 동일성의 측면과 고유성의 측면을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예로서 이제 주거 정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아동 지원 이제 그 정책 중에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애인의 경우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려면 자립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아주 귀한 의견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발표 패널 모시겠습니다. 네 번째 패널은 현재 시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제 분이시지만 충남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장이신 우리 이원재 회장님께서 또 시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충남협회를 맡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이 탈시설화라는 용어를 또 새롭게 여기서 접근하다 보니까요. 제 옛날 학부 때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도 탈시설화는 용어가 잠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용어는 시설만 고집하는 또 시설의 개념이나 고정적 관념을 바꾸라는 용어였습니다. 제가 학과 전문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게 전 교육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불행히도 거주시설의 안 좋은 모습이 사회에 비춰가면서 이게 시설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전개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주자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80% 이상은요, 생계가 곤란해서 가정이 붕괴 위기에 계신 분, 부모와의 고별에 되신 분, 가정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방임방조,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주자의 장애인은요, 다른 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입니다. 충남의 발달장애인이 13만 3,700, 충남의 등록장애인이 13만 3,794명 중에 발달장애인이 13,118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이라면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이 1,665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제 시설에 입주된 거라든지 시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입니다. 이 용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설협회가 자발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연구해서 이미 사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게 사회에 다 감춰져 있어요. 네, 또 일반인들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또 시설에 많이 공급된 자료들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이걸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마다의 표준화가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충남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설의 운영자입니다. 제가 운영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과 봉사입니다. 우리 원이 처음에는 사랑과 봉사의 원운이었습니다. 그거부터 바꿨습니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용어를 좀 다듬었으므로 사랑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온전한 사랑과 참된 마음으로 하는 용어로 바꿔가면서까지 이제 좀 현실을 접근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 분야는 그 다른 분야와 틀려서 자립생활의 이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확대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애연금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차별, 장애인에 대한 유기적 학대 등 법적 제재가 명문화되는 것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할 때는 장애인 복지 분야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예산 비중이 컸습니다. 직급으로 따진다면 거의 주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보조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서 또 현 정부의 공약도 있고 또 지방 정부가 이제 탈시사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또 지방 조례도 이제 수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거주시설 역시도 이 시대의 부흥에 맞춰서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죠. 단지 시설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구했던 거는 시설의 선택권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엔 적정 인력 배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거주시설에 대한 부작용적인 면만 갖고만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 거주시설의 운영자의 종사자분들이 다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설에 방문한 분들이 항상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하고 가실 때마다 천사 같다고 막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린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항상 매일같이 선과 악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도요, 우리 이제 입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담당 종사자에 따라서 서비스 혜택이 틀립니다. 예. 어떤 종사자를 만나면 보다 더 사랑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종사자를 만나면 보다 좀 뭐랄까 계산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각기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해결성은 사실상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각 전국에 있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는 구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거주시설은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뭐 심지어 직원의 종사자의 근무 조건도 틀리고, 또 아까 같이 오늘날 뭐 거주시설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기상하고 취침하는 시설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수용시설, 생활시설일 때는 갑자기 취침 시간이 일정해져 있고 또 식사 시간이 일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설의 입주자분들도 때로는 늦잠도 자기도 하고 식사도 걷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본인에 대한 표현력도 없지 않아 있으면 창구를 자꾸 엽니다. 어떤 창구를 여냐면 예를 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 입주자의 대다수가 발달장애입니다. 지적장애라는 거죠.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만 얘기하지만 본인들에서는 또 나름대로 인지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의견을 이제 뭐 매월 아니면 겨울 내서 소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게 오늘날 거주시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이 묵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묵인되는 게 완전히 파묻혀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선 그분이 의견이 또 차선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형태가 계속 오늘날 와다 보니까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 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서 뭐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는 게 오늘날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소수가 개개인 금전을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금전이 본인이 나름대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은요. 어떤 거나 간에 시설 안에서 회계 관리는 일반 시설 행정과 똑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이것 또한 개선될 사항이지만
과거나 현재와 다를 게 뭐 있냐면 전국도 아마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설 점검이라는 이런 게 회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재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 제가 2010년도에 제가 편집을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제가 직접 주도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2008년도에 우리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서 그 보건복지화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착수한 사업이 뭐냐면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 최저 기준 매뉴얼을 한 1년 동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의사소통. 발달장애인분들 의사소통이 상당히 더딥니다. 의사소통도 완투가 또 따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전관리, 뭐 욕구 사정,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그 다음에 신체적 개입,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게 2008년도에 이미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다가 일단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왜 시설에서 이거를 전국 시설이 다 이걸 수용을 안 하고 있냐? 시설 평가라든지 점검에 이걸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물론 어떤 교수님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해놨다 해서 평가에 많이 반영되냐? 그것도 아니고. 일반 시설 점검에서도 이걸 갖고 중시를 안 합니다. 왜 여기서 금전관리다, 신체적 개입이다, 뭐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이다. 오늘날 봤더니 특히 새로 생긴 뭐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시설은 이미 2008년도에 이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그때부터 잘 상용화돼서 다듬었으면 오늘날은 보다 더 세밀하고 면밀한 표준화된 사업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덜 했던지 아니면 우리 거주시설에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장애인에는 이제 과거에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의 전환점이 와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자 뭐하다 해서 지난 수년 동안에 이거에 대한 계속 자체 워크숍을 해온 건 있습니다. 시설 역시도.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사회에서 싹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소리 큰 게 장땡이다라는 우리나라의 또 특유한 특성도 있고 실제 제 가까운 일본의 제 친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도 뭐 시설이 없다는 미국도 시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제가 시설을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유형적 선택을 많이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더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의 차별도 있고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김광석 센터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의 접근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 역시도 그렇고 지역사회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거의 접근의 편차를 상당히 좁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요. 거주시설의 역할 기능 변화를 위해서 탈시설화에 따른 정책 제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장애인복지 주거 분야를 담당했던 거주시설 관계 종사에 대한 거주 서비스 시설 역할의 기능의 변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화라는 인식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 교육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거주시설 종사분들이 혼란을 또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또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주시설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재활이다, 교육이다, 자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전문 인력도 그만큼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정 인력도 현재까지도 모자란 상태고 외형적만 커졌지 내적인 거는 전혀 무반비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자립이다 뭐다를 오가다 보니까 시설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난 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예, 문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이나 많은 회사들이 엄청 직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예, 많은 엘리트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많은 흑자 운영을 할 수 있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직도 거주시설은 과거처럼 사랑과 봉사, 천사들이 모인 곳, 예, 희생하세요. 지금 뭐 거주시설 운영비 예산 한 70%, 제가 볼 때 외관상 100%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60, 70%입니다. 우리 명저, 제가 운영하는 데가 명저입니다. 운영비요, 보조금으로 1억 4천원 받습니다. 근데 1년에 우리가 아껴 쓰는 운영비가 2억 2천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8천에서 1억 대는 후원금이라든지 다른 잡수입으로 조달합니다. 그게 오늘날 거주시설의 실정입니다. 넉넉하게 운영을 안 했어도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외관상은 100% 지원으로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시설 운영자 치고 고용노동청 안 불려간 사람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고용노동청가 더 대화가 됩니다. 예. 왜냐면 대개 이제 운영자라든지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감독관이라면 아주 치가 떱니다. 근데 하도 당해보니까요, 대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니까는 긴장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말이 전개돼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그 새로 변화에 대한 이 대응할 수 있는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짊어졌던 종사자분들인데 이제 와서 이분들이 단점 갖고 외면한다?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도 보장권과 국민의 보장권도 받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뭐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장애인역 당사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장애인이라서 먼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역시도 차별입니다. 네. 단지 약자 사회적 위치의 약자라든지 그런 데서 배려를 받는 건 몰라도 장애란 존재 때문에 무조건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그건 좀 운영자로서도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어질 때 그 장애인 차별도 아마 인식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경제적 기반으로 그 역할과 기능 변화에 경제적 기반이 조성돼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2년밖에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분의 토론하신 분들도 한계점에서 다 여기서 부딪힐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충남이 그래도 지방자립도를 봤을 때 전국에서 중간 단계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지사님이라든지 관련 뭐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건 없지만요. 그래도 자립도에 비해서 복지에는 그래도 좀 숨기를 트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충남협회를 맡다 보니까 다른 지방협회 분들하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지만 의견을 중시할 때 가장 부딪히는 게 지방행정입니다. 네, 지방행정에서 많이 부딪히는데 그걸 비중을 보면 충남하고는 그래도 양호한 측이 아닌가라고 섣불리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노력을 뭐 그래도 충남이 자립도에 비해서 복지를 좀 많이 생각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보다 더 좀 능동적인 경제 기반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세 번째는 각종 서비스, 사회 서비스 연결하는 종합적인 욕구 평가 체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 시스템 설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자립지원센터, 체험이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거주시설에서 체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조건은. 체험인 거주시설 역시도 체험에 별도로 예산을 안 줍니다. 인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시설에 근무하다 갑자기 체험에 가 있어야 되고 또 아프면 갑자기 병원 가서 간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오늘날 거주시설의 입장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해본 분야 이상은 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체험의 기능을 좀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분들,
예, 정말 난 주거만 필요하십니다.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연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그 구조하고 이 물질적 말고 고체적인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더 나아져서 뭐 임시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는 막 학대 장애인이 발생됐을 때 며칠간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하지만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좀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주도 서비스 이용자 방식이 도입된다.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인분들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분들의 이제 그 장애 정도, 저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경증, 중증을 따질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해서 폐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중증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막적인 건 있다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표현력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훈련과 교육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된다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계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후견인 제도라는 게 또 등장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저버리고 따로 다른 시스템을 자꾸 불러들인다는 거는 사상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 못 믿으니까 이 사람 믿자 하고 또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또 소모가 되는 수가 있고 그게 또 확실히 100% 성공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이용자 주도의 서비스의 이용자 방식 도입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끝으로 거주 서비스는 지역사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다양한 서비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왜 지역사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 주변에요 부잣집들이 많이 이사 옵니다. 땅값도 비쌉니다. 물론 시설이 좀 오지에 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시설은요 그렇게 오지에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왜 지역사회가 아닙니까? 네. 우리 동네만 해도요 땅값 무진장이 비쌉니다. 돈이 싸 이사 옵니다. 시설 근처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내하고 접근성도 10분 이내에 시내 중심가로 다 갈 수 있는 것 있고 다음에 이동 편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차량에만 의존하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감안해 달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바라본 탈시설화는 그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거주시설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서비스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질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음과 함께 거주시설의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공급자의 선택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계약 방식 도입과 이용자의 권리 보장 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원재 회장님 시설을 운영해 주신 입장에서 사실은 시설 운영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것 뭐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의 애로사항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요즘 우리가 탈시설화가 이게 이슈화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시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탈시설화를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의견을 마지막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질문 사항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질문 사항이 없고요. 우리 이원재 회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질문 사항이 없네요. 근데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지 우리 이제 다음 패널이 발표할 시간을 한 반 이상은 잡아먹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원재 회장님은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탈시설화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거역할 수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시설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사전 교육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거주 시설의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떤 혁신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과거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시죠. 그리고 이제 시설의 어려움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 시설도 이용자 주도 서비스의 이용 방식이 필요하지만 또 이용자의 선택권 못지않게 공급자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설도 지역사회의 연속선상으로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왜 시설을 지역사회와 별개로 생각하냐 하는 주장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시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개념상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패널이십니다. 장애인 부모 당사자신데 부모시죠. 발달장애인 부모신데 충남장애인 부모회 전재하 대표님,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탈시설화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아주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장애인이라는 그렇게 분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안 좋습니다. 저도 제 자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왜 네 자식 보고 있는데 안타깝냐 이렇게 물어볼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서울로 집회를 하러 가면은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부모님들이 머리띠를 둘렀는데 머리띠에다 뭐라고 두르고 하냐면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쓴 걸 두르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그래요. 어차피 크고 덩치는 커지고 부모는 늙고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과연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진짜 최중증 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어디를 선택할까요? 뭔가가 변화가 없고 진짜 믿고 갈 데가 없다면 시설일 겁니다. 그게 시설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점에서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발달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시설에 있다가 5일 동안 우리 비장애인처럼 일을 하고 이틀은 집에 와서 부모랑 형제랑 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되고 있죠. 안타깝죠. 우리 발달장애인들 부모는요, 부모님들이 10명이면 9명은 있잖아요. 청소년까지는 학교라는 데를 그래도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성인이 되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는 보호센터 아니면 보호자갑장이 거의 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 많이 나와요. 쓰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바깥에 걸어 다니고 그런 친구를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요. 멀쩡하다고 호대 잘생겼고. 근데 안 그래요. 혼자 돈을 10,000원짜리 가지고 가도요, 짜장면 한 그릇을 자기가 선택해서 짬뽕이든 짜장이든 이걸 못 시켜 먹어요. 그리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사회 경험, 탈시설에 참 좋은 얘기인데 나와서 우리 비장애인처럼 커피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 데까지 살다가 얘들도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친구는 갈 데 없어. 집에 있는 친구는 깜짝 못하고 24시간 집에 있고 그 친구 놔두고 가려면 부모는 문 잠고 나가야 되고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진짜 가는 데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탈시설도 좋고 시설에 있는 분들 나오시게 해서 하는 것도 진짜 좋아요. 가려고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분이 없어져야죠. 그분들이 못 가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시설 찾고 한쪽에서는 해서 사회 통합시키려고 그러고 이거는 참 좀 모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탈시설 금방 안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많은 걸 하고 충남도 이제 시범으로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사실 부모회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연합회 여기도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아이센터의 현황을 잘 알죠. 저도. 체험하며 요 천안에 2개 있죠. 시청소 하나 해준 거, 도청소 하나 해준 거.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아이센터 직원들이 가서 다 해결해야죠. 다. 그러면 체험은 만들어 물론 시설에서 나와서 단기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2달을 있는다고 하자고요. 사회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해요. 우선 일단 활보를 그냥 하는데 발달장애나 체험 여기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은 첫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얼마 안 줘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에서 나오시고 이런 거에 진짜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탈시설 시범을 하시려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최소한 1명씩 붙어 있어야 돼요. 활보 오시는 분들. 그럼 시간 여기 이제 장애계 계신 분들께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코디, 재활 코디가 됐던 어떤 거 다 있죠.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체험홈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체험홈은요. 지원 하나 주는 것도 없고 저 여기 있으면서 수차 우리 얘기했어요. 제가 운영회 같은 거 할 때마다. 근데 활보도 그분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게 못 쓰는데 데리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럼 아이센터 직원들이 과연 거기 5명이 들어오면 2명, 3명 들어왔다고 하자고요. 그것도 또 남자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여자, 남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따로따로 남자는 남자가 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가야 된다면 케어를 할 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좀 준비가 되고 또 사회 통합을 하려면 사실은 이건 어떤 장애인을 두둔하고 제가 발달장애인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그쪽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회에서 훈련을 시키려면 일단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앞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주거요. 정착금. 이거는 솔직히 다중 얘기예요. 제가 저기 탈시설 그 의원으로 지금 하다가 그 전에 할 때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1,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 나중에 다 통과되면 이제 나오면 정착금. 물론 아까 말씀드리니까 정착금 가지고 필요한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거 살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똑같이 사회 일원으로 나오려면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 공간도 필요하죠. 주거 공간. 근데 이런 게 우리도 국토부에다도 가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LH에 해서 도에서 일부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게 됐어요. 지금은. 근데 탈시설을 하려면 일단은 어떠한 관계에서 하든 이런 게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해놓고 시범을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에서 부모님들이 있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없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은 40명은 부모가 없는 분이 또 많아요. 근데 부모님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데리고 나가래요. 니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럼 내가 거기다 사인 못 온다는 거죠. 걔 거기서 나오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들 다 하셔서 제가 이제 저의 그냥 저거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설 어디라고 보다 큰 데가 많은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저도 시설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물론 이제 거기도 보면 보호작업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돈을 이렇게 없어도 어렵게 대주 놓을 것 같으면은 저는 체험원보다요. 아싸리 여기서 아이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사회적 생활을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같이 협의해가지고서 밖으로 나오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왜 아마 상대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반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보다 더 좋은 데도 있겠죠. 부모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있죠. 잘하는 데도. 저는 그런 데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IL센터, 자립지원, 중증 자립지원 센터 같은 데를 그런 데 같이 연계시켜서 거기는 이런 체험홈 같은 거 하나 주고 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떻게 솔직히 이거 다 보시는지 몰라도 보시면 올지 몰라도 솔직히 보여주기식 그냥. 보여주기. 발달장애인 솔직히 시설에 발달장애인 있으면 발달장애인 데리고 나와서 솔직히 체험홈 데리고 들어가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거 사회로 나와서 걔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좀 체험을 만드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요건도 충족해 주시고 사회 적응 훈련할 수 있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주거 공간도 그 뒤로 다 이런 게 좀 준비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탈시설 정책에 성공을 하려면 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지혜 대표님 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하실 말씀 많으시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으신데 뭐 앞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또 이제 중복도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이제 패널 5분을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지금 이제 우리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탈시설 얘기를 했는데 발달 장애인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증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은 아니에요. 근데 시설에는 뭐 발달 장애인 이외에 이제 이런 중증 장애인도 일부 있지만 다수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데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탈시설화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사실은 어프로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인프라, 뭐 체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인프라 서비스가 되어 있느냐? 그거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지적이잖아요. 그죠? 그 플러스 또 지역사회에 설령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경제적인 보장,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역시 지금 현실에서는 돼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은 그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 차라리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 그렇다면 시설이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고 아까 우리 이원재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의 기능과 구조를 혁신하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그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주면서 이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시설이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호하지 굳이 지역 사회에 나와서 살게끔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우리 전지아 대표님 발표와 관련해서 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예, 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5분의 토론 패널 이제 이런 말씀은 다 끝났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자유토론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리 온라인상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누가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지 지정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이 주제가 충남형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에요. 지금 이제 5분의 패널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정책 제안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충남형 탈시설화의 특성이 뭘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형에서 탈시설화를 한다면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안 될 텐데 이게 연착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충남형은 기존의 탈시설화 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탈시설화하고는 뭐가 좀 달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이렇게 조금씩 듣도록 할까요? 이제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원재 회장님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시설장 입장에서. 예. 제가 앞서 그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거주시설의 구조화 기능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혁신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거주시설이 과거에는 이제 수용시설이다, 생활시설이다 해서 뭐 병렬 구조라든지 집단 합숙소 형태로 내부 구조를 갖췄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많다 하지만은 내부 형태는 이제 독립주거 형태입니다. 빌라 형태식으로 해서 뭐 큰 건물 안에 아파트 모양은 아파트라 생각하십니다. 거실 있고 거실과 침실이 분리돼 있고 소정의 부엌 달리고 베란다 있는 게 큰 건물 안에 4채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2채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시설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거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또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또 발달장애인의 후견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서비스를 의뢰하는 기관, 여기서의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또 본인이 요구한다 해서 요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죠. 네. 저희 종사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당사자의 의견이 이렇다. 이거 잘못 그 의견 따르면 직원이 방임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하고 학습했다면은 그 올바른 의견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면 올바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시설에서 한 분이 퇴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소해서 나가셨는데 가끔 전화를 해요. 이분이 거의 경계수치에 계신 분인데 전화를 오는데 다시 또 올 수 없냐. 지금 현재 거주시설은 딱 입소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말 긴급이 요하지 않는 이상은 재입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분이 복지관을 연결해서 그나마 가까스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좀 폭을 넓혀주자. 당사자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요, 그 전에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예, 그래야지 당사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당사자 의견만 듣고 선택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요소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분이 올바로 선택하기 전까지의 기본적인 제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이 자리에서 오고오고 얘기 꺼낸 거 모르는데 저 초등학교 때 보면 파출소에 선경제 후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게 옛날엔 그래서 네, 그걸 다시 한번 겪게 되는 복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우리 이원재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주장하신 바 중에 이용자의 선택권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공급자의 선택권도 네.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이용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선택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선택권이 이용자의 선택권보다는 강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만 반영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요구로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 제도적 아까 얘기한 그 환경적 기반을 갖춘다는 게 공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어떠한 모습인지 실태와 현황을 사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일단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주장도 하셨어요. 이제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서비스 구축이.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이제 제시한 바 있는데 서비스의 최저 기준에 네. 이것이 평가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해 놓고도 그게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 네. 그리고 시설들도 현재는 시설 운영자들의 자의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각각 다 다르다. 네.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선택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급자의 선택권 오히려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설 운영자라면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선의를 갖고 그 여러 가지의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매뉴얼이 그러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서로- 지나친 매뉴얼은 운영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 것, 이 안내서가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기관, 이제 보건복지부 말고 다른 부처하고 부딪힐 때 어디서 부딪히냐면요. 안내서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근데 이 분야는 지침이 법보다 앞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근데 어느 부서든 간에 지침이 법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시설이 정기적으로 관할 군, 구청에서 1년에 2차례 지도 점검 받고 또 2년에 한 번씩 뭐 감사받고 하는 것도 거의 회계 쪽에만 집중돼 있지 그 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체적인 거에는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보니까는 시설에 대한 운영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질 않죠. 예,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 서비스 기준의 최소화는 필요하다. 이제 그렇죠. 그런 적정 말씀이죠. 서비스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 있어요. 이건 사회 공통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뭐 이 충남의 시설들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거주 시설을 방문해 보면 옛날의 거주 시설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이제 뭐 일부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뭐 깨끗한 청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 예,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충남형 탈시설 또는 지역사회 전환은 어떤 모습, 어떤 단계로 이게 준비가 되어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예, 우리
김한석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지금 거주시설에서 이원자 회장님, 저기 거주시설에서 지금 일자리도 나가시고 네. 또 프로그램도 나가시고 네. 또 개발원에서 하는 일자리 작업도 나가고 네. 그리고 보호작업장 갈 수 있나요? 네. 보호작업장은 다 갈 수 있고 네. 또 직업훈련은 그거 다 됩니다. 다 하죠. 다 할 수 있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주시설에서 체험홈을 통해서 또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한계점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거주시설 자체에서 기존의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에서 교육을 나가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일자리 사업을 하고 또 교육 훈련을 받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활동 서비스, 활동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거주시설에서 참여하게 한다면 단 기간을 정해놔야죠. 지금 서울의 전환지원팀이나 강주 전환지원팀은 최대 3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7년까지도 지금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는 충분하게 지역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생활의 훈련과 교육과 인식 개선이 동시에 세 개가 운영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립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자립생활하면 체험원부터 가야 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주면 뭐 돼요? 이분이 쓸 수가 없어요. 다 전자제품 사가려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할 돈도 아예 없어요. 다른데 자립정착금을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시설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의 훈련과 교육과 사회생활의 기초 훈련을 통해서 그 후에 분들이 돌봄 창구를 통해서 자립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분들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센터의 직원 발달장애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이 지나니까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타 직원들에게 이제 좀 힘든 면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지만은 그것조차도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서로가 공감과 배려를 같이 동행하면서 나간다면 충분하게 충남형 탈시설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충남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발달장애인 정책에 한해서는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 상황에 봤을 때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남형 발달장애인 정책은 정말 이분들 이용인분들 또 당사자분들 중심으로 이제 정책들을 새롭게 진행해 나가려면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간추린다는 것. 그리고 충남에서 아주 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활동 서비스에 44시간을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은 단축형에다 추가 시간 그냥 무료로 100시간을 주는 것은 충남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 거주시설이나 탈시설 관련해서 정책과 연계시킨다면 굉장히 중활동 서비스도 내년에는 2배 정도 이상이 확대될 예정이니까 이런 정책들하고 같이 덧붙여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자료들이 1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빠뜨리고 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공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주시설도 거주시설로 생각하지 말고 시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홈이다 생각하시면 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탈시설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료집을 나중에 공개할 거죠? 예, 온라인상으로 예, 공개를 이제 해주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요. 지금 우리 김광선 센터장님은 충남형 탈시설이 성공하려면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전환을 하기 위한 일정한 그 지역 사회 전환 기관이 좀 필요하다. 훈련과 교육을 거쳐가는 그것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되면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전환 기관에 대한 제안이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충남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장해 주셨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설도 뭐 어쨌든 지역 사회의 한 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시설의 역할이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 하는 쪽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뭐 김지원 회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김광선 센터장님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체험홈에 최소한 이제 3년 정도가 있거든요. 최대한 있을 수 있으면 3년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 이제 자기네 이 이용자들이 밖에 나가서 살 그런 그 직업을 자기가 찾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지금 1년 됐는데 이 친구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알아보더니 한 친구는 그 경추 목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인데 손도 이제 아예 못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모니터링 컴퓨터 모니터링을 그 자기가 안경만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찾으면서 그 모니터링을 해요. 하루에 한 4시간 근무. 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하고 한 친구는 저희 이제 저희 센터에 참여형 일자리로 청소하러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직업을 갖고를 싶어해요. 그리고 직업도 있고 다 그 세 친구가 다. 그런데 이 직업들이 그 계속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 계약직, 짧게 1년 아니면 2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좀 자기네들도 길게 일을 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체험홈 나가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네 3년, 최대한 3년 있다가 자기네들이 나가서 이제 LH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이제 살 때 자기네들도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 수급비만 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그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나가서 나 이제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체험홈 나가는 순간이라도 어떻게 이 친구들을 그 직업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은 그 충남형 일자리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원 회장님 말씀은 우리 그 경추 장애인을 사례를 들으셨는데 우리 척수 장애인인 경우죠. 그래서 사실 뭐 척수 장애인들은 뭐 굳이 시설에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적절한 재활과 이제 일자리만 제공되면 지역 사회에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이니 지역 사회 전환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발달 장애인과 비발달 장애인을 나누어서 사실은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달 장애인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주류를 이루니까 그들에 대한 접근법과 비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일자리만 주어지고 뭐 거주 환경만 제대로 지원이 되고 뭐 재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시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1순위로 당연히 탈시설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입장에서 발달 장애인은 어떻게 충남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충남형은 전재현 대표님. 제 생각인데 충남형은 사실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려면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데 같은데 자꾸 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혐오감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가 잘 되고 있다면 거기를 해서 그분들 거기서 탈시설화를 시키는 게 그것 물론 발달장애는 나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발달장애는 아니라고도 한 3년 정도 지금 체험에 계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발달장애인도 최소한 뭔가를 하나 가르치려면 2, 3년 넘게 걸리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해서 이렇게 충남형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곳을 좀 잘 저거 해가지고 지원해줘가지고 좀 관리 감독 좀 잘하고 해가면서 같이 협의하에 뭐 아이센터 같은 데는 가장 난 이렇게 꼽고 싶어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저거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코디도 만들어서 이런 분들 만들어서 들어가서 관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겠습니까? 지금 그게 가장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재하 대표님 말씀은 현재 있는 우리 기존의 거주 시설과 우리 또 자립생활센터가 잘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예. 자, 우리 끝으로 우리 당사자인 우리 윤누나 위원님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먼저 지역사회 충남형 모형 모델에 관련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충남 천안에 나사렛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물론 거기 있는 부설 새꿈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나사렛대나 IL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뭔가 좀 당장 기반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구역을 벗어났는데도 굉장히 장애인에게 약간 장애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충남형 모델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어떤 한 거점 구간에서만 지역사회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거점 공간은 어떤 사회적 기업 산업체가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지역사회 활동은 굳이 특별히 장애 친화적인 센터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영역을 벗어나서도 약간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격차를 공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도시와 농촌, 충남 지역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인프라 차이도 엄청 나다 보니까 자립생활이 늦어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인프라의 격차와 인식의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충남형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라 위원님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이고 사실은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나와서 나사렛대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휴학 중이라 잠깐 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사렛대학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충남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야말로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의 통합 고등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가 학교는 작지만 한 3,400명의 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어요. 모든 장애 유형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나사렛대를 벗어나면 역시 이 충남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격차를 똑같이 느낀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인식의 격차,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 아니겠느냐 이제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뭐 추가로 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현재 없죠. 그러면 이제 시간도 이제 다 됐고 해서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탈시설화 정책의 제안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은 아니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시설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뭐 평생 내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시설에서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실은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시설이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설은 시설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아까 우리 시설장을 하시는 우리 이원재 회장님이 시설도 똑같이 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시설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시설의 역할이 바뀌면.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 시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설의 역할이 앞으로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도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이 될 때 그게 진정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형은 좀 어떤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될까?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기존에 있는 시설과 우리 센터, IR 센터나 이런 것도 잘 연계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충분히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이 지금 충남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 계획에 또 좋게 반영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계속 우리 관계기관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들과 또 온라인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수화통역을 해주시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 수화통역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